있을까 예측하는 윤석열 탄핵의 결말. 대한민국 정치가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미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불과 몇 년 만에 다시금 대통령 파면 여부가 헌재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이정표를 찍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9명이 아니라 8명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진 탄핵 심판의 문턱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는 6명이 여전히 파면 인용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되는지, 아니면 재판관 수가 줄어든 만큼 전체 의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역사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줄곧 구인 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탄핵 사건처럼 중대 사건에 있어서는 공석을 빨리 채우는 것이 헌정 안정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 어떤 사유로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느냐라는 점이다. 막상 국회 내부에서도 탄핵 표결로 향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뿐 아니라 설득과 타협, 그리고 여론의 지지까지 뒤섞이는 복잡한 정치, 공학적 계산이 뒤따른다. 결국 다수당 혹은 초당적 연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다는 확신을 공유했고, 이를 국민에게 호소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얻었기에 탄핵소추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 가결은 그야말로 탄핵 절차의 전반전이라 할 수 있다. 후반전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펼쳐진다. 기각, 각하 인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는 크게 출렁이게 된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채로 진행되는 심판 기간 동안 국정은 총리나 대행체제가 맡겠지만 그 공백이 길어질수록 민생과 외교, 안보,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들이우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여기서 관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재가 인정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존재하느냐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 탄핵이 어떤 특정 권력형 비리나 국정농단과 버금가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쟁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탄핵은 결국 정치 싸움의 연장선이라며 결정적 증거나 위헌 위법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탄핵을 주도한 진영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한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론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8인 체제의 헌재는 그 자체로도 적지 않은 잡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판관 공석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가 제때 임명 및 동의 절차를 마무리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이 공석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판관 한 자리의 공석이 전체 결정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6인 이상 찬성이란 기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 아니면 다른 해석이 필요할지를 두고도 학계와 법조계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결말이 나온다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거대한 정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진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 세력 재편이 즉시 시작될 것이고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전면에 등장해 또 한 번 세대교체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탄핵 정국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사후적 견제 기제를 작동시키며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극렬한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국가적 위상이 흔들릴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도 전망한다. 만약 헌재가 국회에서 제시한 위법 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은 임기를 다시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고 그 사이에 권한정지 기간에 발생했던 정치적 혼란은 야당과 탄핵 찬성 세력이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면서 향후 총선이나 대선 레이스에도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결국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실제 결말은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의 결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법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경제, 외교 여론이 총체적으로 얽혀있는 복합적 국면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거치며 대통령 파면의 선례를 만들어냈고 시민들은 그 무게와 대가가 얼마나 큰지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또다시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 정신과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탄핵이 기각되어 한 차례 거센 정치적 태풍이 덮고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 재판정에서 미래의 역사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귀추가 어떻든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또다시 큰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를 지켜볼 때다. 윤석의 X와 이조의 X의 정치병 환자들, 극우와 극자의 양극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한국에서는 최근 윤석 X와 이조의 X 사이의 대립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현상은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특히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의 고질적 구조와 이념 대립. 한국은 해방 이후부터 냉전 체제, 군사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보수와 진보 간 대립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념 대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지 않고 21세기 들어서도 내 편, 갈등 구도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진보 정당은 또 다른 지역적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점차 약화된 듯 보이기도 하나,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전히 과거의 지역 구도가 영향을 미치면서 보수 진보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뿌리가 됩니다. 디지털 SNS 시대의 정보 생태계 변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형 정보를 공급합니다. 예컨대 특정 정치 성향의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면 같은 성향의 내용만 계속 추천되어 반대 의견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짧고 과격한 문구, 자극적 영상 등이 빠르게 퍼지고, 이를 통해 갈등이 더욱 격화됩니다. 윤석열은 무능하다, 이재명은 부도덕하다, 식의 과격한 비난이 반복되면서 상대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이 쉽게 강화됩니다. 정치 지도층의 갈등 조장과 스캔들 경쟁. 윤석 X측과 이조 X측 모두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의혹이나 비판을 크게 부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SNS에서는 스캔들이나 사법 리스크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는 갈등을 빠르게 증폭시킵니다. 정치 지도자나 핵심 지지자들이 방송 인터뷰, SNS 등에서 상대 진영을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을 쏟아내면, 이는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는 동시에 반대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화가 고착화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사회적 불안에 정치적 투영,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 저출산 고령화, 청년 취업난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쌓여 한국 사회 전반에 불만과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 복합적인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 정책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는 당장의 분노를 대변해줄 강한 정치인을 찾게 되고, 그 결과 윤석이 X나 이조의 X에게 극단적 지지를 보내는 현상이 더욱 심화됩니다. 정치병 환자 증가 현상의 양상. 특정 정치인을 구원자처럼 여겨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로 상대 진영 정치인에 대해 극단적 혐오를 표현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가정, 친구 관계, 직장 내에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번지면서 소통이 단절되거나 갈등이 심해집니다. 24시간 뉴스와 SNS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비판, 의혹 제기 등이 이어지다 보니 일반 시민들은 끊임없는 정치 소음 속에서 피로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정치적 양극화. 한국의 윤석 X 대 이조의 X 갈등은 국내 특유의 역사, 문화, 정당 구조가 결합된 결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미국, 유럽,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심화. 세계화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과 고소득 전문직은 더 큰 혜택을 누리는 반면, 전통 제조업 노동자나 저숙련직 종사자들은 실업과 저임금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산층이 약화되고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 계층 이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기존 정치, 경제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이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지지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정체성 정치의 대두. 미국의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이민자 문제와 인종 갈등이, 유럽에서는 브렉시트나 난민 문제 등이 부각되며 사회적 분열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다원주의가 확대될수록 소수자 권리 신장과 기존 문화 보수주의 사이에 충돌이 심화되고, 각 집단이 정치화되면서 사회의 통합보다는 갈등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SNS의 영향력 증대. 정보가 초단위로 전 세계를 돌며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정보가 일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SNS는 많은 이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했지만, 동시에 분노와 감정적 대립을 조장하는 플랫폼이 되기도 했습니다.
포퓰리즘과 갈라치기 전략.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의 분노와 불만, 상실감을 이용해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며 지지층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이들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단순화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제시하여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국가의 위협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상업화와 선정성, 전통 언론사조차 인터넷 트래픽과 광고 수익에 의존도가 커지면서 검증보다 빠른 보도를 우선시하거나 선정적 자극적 기사를 남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뉴스가 더 많은 조회수를 얻기 때문에 뉴스를 접하는 대중이 극단적인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쉽습니다. 양극화가 가져오는 부작용.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전개되면 한국이든 해외든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심화됩니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타협하지 못하고 상호 간 적대감만 키우다 보면 의회나 정부 내 협력이 어려워지고 정책 결정 과정이 마비됩니다. 극단적 집단이 부상해 정치 과정을 교착 상태로 몰고 가면서 합리적 중도 세력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갈등이 격해질수록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반목이 심화됩니다. 신뢰가 깨진 사회에서는 각종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치안과 법치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립이 극심해질수록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복합적인 해법이 필요한 정책보다 즉각적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각광받기 쉽습니다. 이는 사회적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극단적인 갈등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정치의 환멸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일부는 더욱 극단화의 길을 택해 과격한 정치운동이나 온 오프라인 폭력 사태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국내 정치가 극도로 양극화되면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합리적인 논의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북핵 문제와 미중 갈등 등의 중요한 외교 현안이 많기 때문에 국내 정치의 갈등이 국제 무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과제. 한국에서 윤석 X와 이조 X 대립으로 인한 극단적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적 양극화를 누그러뜨리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의 정책 중심성 회복. 정치 지도층이 상대방을 비방 고발 인신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토론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상파나 공영방송,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객관적 데이터 기반 토론 프로그램, 시민청문회 등을 활성화하여 정책적 수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교육 및 비판적 사고 함양, 초중고, 대학 및 성인교육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타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각종 매체의 리터러시, 팩트체크 교육 등을 통해 과도한 감정적 뉴스나 허위 정보의 파급력을 낮춰야 합니다.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선정적 기사나 편파 보도로 이득을 보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 윤리 규정과 제재 수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SNS 기업이 이용자들의 편향을 더 강화하는 알고리즘을 수정해 다양한 시각을 일정 비율 이상 노출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 확충, 장기적으로 불평등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공정한 세제 개혁 등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도 복지와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는 극단적 정치 충동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도자와 엘리트들의 책임 있는 태도,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반대 진영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표하며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거 때만 화합을 외치고 당선 후에는 극단적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수렴하고 상호 협상하는 모습이 요구됩니다. 정치병 환자 양산을 넘어서 윤석 X과 이조 X이라는 비하 풍자적 별칭이 널리 사용될 정도로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갈등은 격화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특정 인물 간의 대립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갈등은 이미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크게 저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확산되는 현상 역시 경제적 불평등, 정체성 정치, 미디어 환경 변화, 포퓰리즘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합니다. 갈등이 심화될수록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훼손되고 극단적 세력만이 득세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선거 전략이나 지지층 결집을 넘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정치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서로 다른 견해와 타협점을 찾는 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때리기로 인한 분노 동원보다 건설적인 정책 경쟁과 협업을 통해 사회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